이렇게 자리가 완전히 역전이 되니까 참으로 낯설은 풍경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참 한국 정치가 이렇게 정말 역동적이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지금 이 북한이 새로운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막 목소리를 높이고 지금 흥분을 합니다만은 문제는 이 미사일이 뭔지를 알아야 제대로 대응을 하든지 말든지 할 것인데 문제는 이 북극성 2호라는 생소한 명칭입니다. 우리가 북극성이라는 미사일은 SLBM으로 알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것의 지상 버전이 나왔어요. 그렇다면 이것은 새로운 미사일입니까? 북극성 1형으로부터 진화한 지상용 미사일이다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이고, 새로운 미사일이냐의 문제는 어떤 범주에서 이것을 그러면 정의하느냐. KN 다음에 남바가 새로 붙습니까? 안 붙습니까? 남바가 새로 붙을 겁니다. 그러면 새로운 미사일이죠. 예. 네. 그렇게 보시면 간단한 문제예요. 예. 네. 자, 그러면은 이것이 새로운 미사일이라고 한다면은 기존의 우리의 억지와 방어, 제거 전략에 어떤 영향을 끼치느냐가 문제가 되는 것이죠. 네. 자, 억지라면 이제 미국이 제공하는 확장 억제력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방어 대책이라면 사드와 같은 미국의 자산, KAMD와 같은 한국형 미사일 방어 대책이 있을 것이고, 제거라고 하면은 지금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킬체인이나 퍼디 전략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체적으로 저는 한 세 가지를 개념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군사 개념이 형성되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북극성 2호가 이게 새로 남바가 붙여질 만큼 새로운 미사일이라면 우리의 억지와 방어 제거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 하는 것이에요. 우선 방어 부분을 보면은 이게 이러니까 사드를 더 빨리 배치해야 된다. 단순한 논리입니다. 자, 북한이 미사일을 개발한 건 개발 목적이 있는 거예요. 미사일은 개발한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그 작전의 성공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고각 발사용으로 개발을 해서 대정권을 타격한다. 또는 뭐 우리나라를 타격하기니까 사드가 조금 더 방어력에 기여를 할 수 있을 거 아니냐 이렇게 하지만은 최근에 북한이 그 고각 발사를 보면은 그 대부분이 그대로 실전에서 사용한다기보다는 엔진 시험의 목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에 낙하 지점이 어딥니까? 이게 자디즈 160km 전이죠. 그러니까 이 사거리는 550km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일본의 방공 식별구역에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조정된 사거리란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전쟁 때 바다에다 쏠라고 이거 개발한 거 아니거든요. 이것의 정상적 사거리는 2500km입니다. 그 다음에 은밀하고 신속하게 이 탐지되지 않는 가운데 쏘기 위한 미사일이에요. 그렇다면 이동식 발사대에다가 고체 연료를 사용하는 이 미사일은 제가 보기에 중거리 미사일용으로 개발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그 다음에 더 궁금한 건 뭐냐면은 이게 선제 공격 전략이냐 2차 보복 전략이냐 하는 거예요. 문제는 북한의 핵태세입니다. 제 생각에는 액체 연료 미사일을 제1격으로 삼고 북한이 제2격 보복 능력, 응징 보복 능력으로 준비하는 게 고체 연료 미사일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다양한 그 해석을 할 수 있을 텐데, 일단 북한이 지금까지 한 10여 종류의 미사일을 가지고 있는데, 거의가 다 액체용입니다. 액체용은 여러 가지 기술적으로 구버전이죠. 그래서 이제 고체 연료를 쓰는 것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고, 그것이 북극성 1호가 첫 번째고, 이것이 두 그러니까 번째고. 두 개가 다 있는데, 예. 지금 고체 연료 미사일은 생존성과 은닉성이 뛰어나게 사용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군사적인 합리성으로 보면은 응징 보복력으로 제2격으로 사용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냐 이거예요. 1격의 액체 연료 미사일은 또 탐지되기도 쉽고, 여러 가지 그 생존성에 문제가 되지 않으니까. 반드시 그렇게 김 의원님 말씀처럼 제2격용으로만 사용한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겠지만은 합리적으로는 그런 추론도 가능하겠습니다. 아니 추론하는 거죠. 예. 예.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러한 어떤 그 상황은 북한의 전략이 진화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북한의 전략 또
선택권, 옵션이 다양하게 진화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문제는 그런 가운데 우리의 고루한 사고방식이 이걸 따라잡지는 못습니다. 지금까지 국방부의 가장 큰 실수는 북한을 너무 얕봤다는 겁니다. 항상 아닐 거라고 하는데 북한은 이를 악물고 해냈어요. 킬체인 문제가 여기서 아주 쟁점이 된다고 보는 것이 우리가 2020년대 중반까지 킬체인 타격 예산에 9조 원 정도의 예산을 책정하고 있는데 이 중에 7조 9천억 원, 90%가 지대지 탄도미사일이나 순항미사일입니다. 이동식 발사대나 이런 어떤 그 고체 연료 미사일을 타격할 만한 전략들이 아닌 것이죠. 이거는 육군의 유도탄 사령부 배불리기 위한 유권 패권주의의 대표적인 산물입니다. 지금 북한이 현대화되고 있는 방향은 이런 식의 킬체인으로 제거될 수 있는 미사일들이 아니고 보다 더 생존성이 뛰어난 다양한 옵션으로 우리 킬체인에 대한 이번에 북극성 이호는 기술적 상세 전략이다. 그런 면도 있습니까? 뭐 의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상대적으로 항상 무기체계 발전은 창과 방패의 관계가 있는 것이고 진화하는 것이고 또 양측이 서로 무기체계의 진화와 함께 개념의 진화도 가져오고 하는 것입니다. 뭐 얘기만 하면 맨날 군사 원론 어디 그 개념 얘기하시고 그러는데 내가 아주 미치겠는데 지금 이 저기 방어와 공격이라는 이런 순환 사이클에서 북한이 그 순환의 어떤 사이클을 앞당기는 조치를 했다 이겁니다. 공격과 방어는 의뢰껏 순환이 되지만 이번에 이 새로운 기술력을 갖다 과시하는 게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의 목적입니다. 킬체인, 사드 준비했다는데 이것도 한번 방해해봐라. 이게 북한식 상세 전략으로 우리에게 보낸 메시지예요.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군사적으로 물론 군사력은 공격과 방어다 이런 지금 원론적인 얘기를 하고 있을 때가 아닌 것이죠. 우리는 이 기술적인 상세 전략을 예상을 했는가? 또 그것을 다시 상쇄시키는 우리 전략이 뭔가? 이게 억지 방어 제거 전략을 어떻게 재검토할 것인가? 이런 의지가 나와야 돼요. 그러한 의지를 분명히 가지고 있고 북한의 기술 추세를 저희들이 확인하고 있고 평가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대응하는 그런 발전들을 하고 있습니다. 참 얘기가 본론에 올라가는데 시간이 다 됐으니까 이따 마저 얘기하시죠. 네, 추가 질의 시간을 또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정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국방부 발표가 이렇게 이제 종류가 좀 다양하게 나왔지 않습니까? 계속 틀리게 변경을 했지 않습니까? 그 차이점이 있어요. 말하자면 아까처럼 무수단급 그 앞에 노동급 뭐 이런 식으로 했을 때게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만약에 이제 공격을 해온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이제 미사일을 구분하는 것이 단거리 미사일, 준중거리 그러니까 미사일. 단순히 그런 종류의 예. 차이점입니까? 아니면은 이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만약의 경우에 실전이었다고 했을 때 예. 만약에 이제 그것에 대한 방어 전략을 세우는데 아까 만약 이렇게 판단이 만약에 틀렸다고 한다면 방어하는데 차이점 있는가를 제가 여쭤보려고 물어보는 저는 방어하는 건 사거리의 문제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방어하는 것은 우리 한반도 우리 작전 전군에 들어오는 미사일에 대한 방어에는 큰 차이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지금 뭐 의원님께서 많이 염려들을 하시지만은 어떻게 판단을 했냐, 어떤 종류였느냐 하는 판단 그것은 방어면에 있어서는 별 문제 없다는 거죠. 일단 큰 영향을 주지는 않는 일단 것입니다. 국민들에게 그런 점 좀 안심을 줬으면 좋겠는데 이런 판단을 할 때 미국이나 일본하고 다 동의를 했습니까? 같이 그렇게 본 겁니까? 미국도 그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다르게 본 겁니까? 한미가 공동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평가를 한 것이고. 예. 그래서 초기에는 초기 정보를 가지고 평가하는 것이고 네. 조금 시간이 지나면 또 그 정보를 기술적인 분야를 또 어쨌든 그럼에도 넣어서 불구하고 만약 그 실전에 그런 식으로 도발이 있었을 경우에 방어한 데서는 별 문제가 없다고 하는 것을 예. 국민들에게 자신 있게 말씀을 해줄 수 있다 이거죠. 예, 문제가 없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보통 이런 그 핵 실험을 한다든지 미사일 실험을 하고 하면은 그동안에 국방부에서 발표했던 군의 입장들을 한번 쭉 모아봤습니다. 근데 이제 거의 똑같습니다. 뭐 이를테면은 중대한 도전행위다. 고립을 자초할 것이다. 용납할 수 없는 행태다. 즉각 대응을 할 것이다. 만반의 대비태세를 우리는 유지를 하고 있다.
망상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자멸할 것이다. 이게 이제 거의 모든 논평이 뭐 이거 발표할 때마다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는 군은 여러 가지로 많이 공개할 수 없는 그런 대비 태세나 이런 걸 갖추고 이것에 맞춰서 하고 있겠지만 국민들은 일단은 이 발표 내용만 보고 안단 말입니다. 근데 뭐 2009년도 발표한 것이나 또 몇 년 전에 한 것이나 엊그저께 한 것이나 또 새로운 것이나 아마 며칠 후에 또 많은 그런 일이 있다고 한다면 또 아마 논평이 거의 비슷할 겁니다. 이게 그냥 언론용 논평인지 국민 입장에서 봤을 때 정말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군이 이런 단어 하나하나에 실질적으로 국민들한테 우선 안심시키기 위해서 언론용으로 발표한 건지 아니면 제대로 된 그런 그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어떻습니까? 예, 지금 뭐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북한의 핵실험이라든지 미사일 발사와 같은 그런 전략적 수준의 도발에 대해서는 우리 국방당국이 군사적으로 직접 그것을 응징하거나 하는 그런 것들이 이 전술적 도발과는 다른 차원에서 제한이 되기 때문에 그 사실을 평가하고 우리의 입장을 정하고 우리의 어떤 대응 의지 이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는 측면에서 그런 성명을 우리가 대외적으로 발표를 하는데 또 그 성명의 내부에 우리가 그런 사실이 있으면 군사적인 대비태세 우리가 여러 차원에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기 체계의 증강이라든지 또 작전 개념의 변화 발전이라든지 또 계획의 발전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내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이런 똑같은 논평을 계속 읽게 되는 국민들은 이제 속으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과연 저런 식으로 계속해서 고도화된다. 그리고 끊임없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북한의 이러한 미사일이나 핵에 대한 진전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제 모두가 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저러한 북한의 진전과 고도화와 도발에 대한 것에 대해서 우리 전력이 정말 방어 능력이 있을까?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은 이제 걱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꾸 새로운 것이 말하자면 북한에서 보여주고 있고 이렇게 진전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방위 능력으로 저것을 정말 막아낼 수 있겠는가? 우리 전력 수준으로 왜냐하면 우리 전력 수준이 가만히 있는 것인지 거기에 맞춰서 계속 진전되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국민들은 사실 속으로 많이 불안해하거든요. 어떻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좀 한번 그 적의 미사일에 대해서 우리의 방어는 적의 미사일을 파괴, 교란, 탐지, 파괴, 교란, 방어하는 그런 개념으로 있고 그것을 구체화하는 계획이 이제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 KAMD라고 하는 것이고 또 억제하는 차원, 응징보복 차원에서 KMPR라는 개념도 있고 또 그것을 선제적으로 무력화시키고 파괴하기 위한 킬체인 이런 개념들이 있고 그것을 제가 구현하는 말씀드려서 기존에 있는 것 같은데 다 국민들이 알고 있는데 자꾸 그런 것이 있을 때 대비한 것 이후에 새롭게 북한에서 새로운 개발과 고도화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발전을 시키고 진전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거기에 맞춰서 우리 전력이 방어를 해낼 수 있는가라는 것에 대한 염려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앞서 몇몇 의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트럼프 대통령과의 우리 권한대행의 통화를 뿐만 아니고 합참의장인가 뭐 그분하고 국방부 장관 방문을 포함해서 또 미 하원이나 상원에서 이제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계속 발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을 하실 때 실제 가능성이 있을 때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가능성 말고 실제로 이게 미국에서 위협을 느낄 수 있을 정도의 말하자면은 그런 무기의 역량을 북한에서 만약에 갖추고 있을 때 지금 계속 거론되고 있는 아까 선제 타격을 포함한 이번 의회에서 나온 코리아 시나리오라는 거 이가 어느 한 신문에 나왔었지만 많이 불안해하고 있거나 또는 뭐 불안해하지 않은 국민들도 오히려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하기도 합니다. 이 코리아 시나리오 미 의회에서 공식적으로 제기됐던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처럼 말하자면은 그 선제 타격 이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미국과의 어떤 이번에 그 많은 분들이 고위층들이 왔다 갔는데 교감이 있었는지라고 하는 부분을 한번 설명을 해주시고 끝나가니까 지금 이러한 미사일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 국회가 국방부에 바로 이런 문제점들 북한의 이러한 고도화나 진전에 대한 우리 국회 차원에서 국방부에게 지원해주거나 이렇게 도와드릴 일은 없는지. 예,
지금 여러 의원님께서 미국에서 거론되고 있는 선제 타격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문제는 아까도 답변 드렸지만 미국 조야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여러 가지 대응 방안의 옵션 중에 하나로 거론하는 것이고 또 그것이 북한의 그 핵미사일 위협이 고도화되니까 빈도가 좀 높아지는 그런 현상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한미 간에 최근에 있었던 여러 가지 한미 국방장관 회담을 포함해서 그런 내용을 가지고 얘기한 것은 없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런 어떤 도발이 있을 경우에 관심이 좀 높아졌다가 또 국가적으로 이것이 시간이 지나가면 또 관심을 국민적 관심이 또 없어지고 하는 그런 현상이 있는데 우리 전체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라고 하는 것이 남을 향한 것이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을 향한 것이다라는 그러한 인식을 철저히 하고 여기에 대한 대비를 뭐 군뿐만 아니라 관민 다 함께 해야 될 그러한 문제라고 보고 국회에서 그러한 인식을 여러 국민들이 갖도록 하시는 노력은 좀 필요하다고 보고 또한 군에 대해서는 이러한 대응을 군 차원에서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예산의 뒷받침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네, 이정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적으로 할 수 있을 텐데 일단 이 북한이 지금까지 한 10여 종류의 미사일을 가지고 있는데 거의가 다 액체용입니다. 액체용은 여러 가지 기술적으로 구버전이죠. 그래서 이제 고체 연료를 쓰는 것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고 그것이 북극성 1호가 첫 번째고 이것이 아니 두 그러니까 번째고. 두 개가 다 있는데 예. 지금 고체 연료 미사일은 생존성과 은닉성이 뛰어나게 사용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군사적인 합리성으로 보면은 응징 보복력으로 제2격으로 사용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냐 이거예요. 1격의 액체 연료 미사일은 또 탐지되기도 쉽고 여러 가지 그 생존성에 문제가 되지 않으니까. 뭐 반드시 그렇게 김 의원님 말씀처럼 제2격용으로만 사용한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겠지만은 뭐 합리적으로는 그런 추론도 가능하겠습니다. 아니 추론하는 거죠. 예. 예.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러한 어떤 그 상황은 북한의 전략이 진화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북한의 전략 또 선택권, 옵션이 다양하게 진화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문제는 그런 가운데 우리의 고루한 사고방식이 이걸 따라잡지는 못습니다. 지금까지 국방부에 가장 어떤 영향을 끼치느냐가 문제가 되는 것이죠. 네. 자, 억지로 하면 이제 미국이 제공하는 확장 억제력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방어대책이라면 사드와 같은 미국의 자산, KAMD와 같은 한국형 미사일 방어대책이 있을 것이고, 제거라고 하면은 지금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킬체인이나 퍼디 전략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체적으로 저는 한 세 가지를 개념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군사 개념이 형성되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북극성 2호가 이게 새로 남바가 붙여질 만큼 새로운 미사일이라면 우리의 억지와 방어 제거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 하는 것이에요. 우선 방어 부분을 보면은 이게 이러니까 사드를 더 빨리 배치해야 된다. 단순한 논리입니다. 자, 북한이 미사일을 개발한 건 개발 목적이 있는 거예요. 미사일은 개발한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그 작전의 성공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고각 발사용으로 개발을 해서 대정권을 타격한다. 또는 뭐 우리나라를 타격하기니까 사드가 조금 더 방어력에 기여를 할 수 있을 거 아니냐 이렇게 하지만은 최근에 북한이 그 고각 발사를 보면 이렇게 자리가 완전히 역전이 되니까 참으로 낯설은 풍경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참 한국 정치가 이렇게 정말 역동적이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지금 이 북한이 새로운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막 목소리를 높이고 지금 흥분을 합니다만은 문제는 이 미사일이 뭔지를 알아야 제대로 대응을 하든지 말든지 할 것인데 문제는 이 북극성 2호라는 생소한 명칭입니다. 우리가 북극성이라는 미사일은 SLBM으로 알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것의 지상 버전이 나왔어요. 그렇다면 이것은 새로운 미사일입니까? 북극성 1형으로부터 진화한 지상용 미사일이다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이고 새로운 미사일이냐의 문제는 어떤
범주에서 이것을 그러면 정하게 하느냐. KN 다음에 남바가 새로 붙습니까? 안 붙습니까? 남바가 새로 붙을 겁니다. 그러면 새로운 미사일이죠. 예, 네. 그렇게 보시면 간단한 문제예요. 예. 네. 자, 그러면은 이것이 새로운 미사일이라고 한다면은 기존의 우리의 억지와 방어, 제거 전략의 어떤 큰 실수는 북한을 너무 얕봤다는 겁니다. 항상 아닐 거라고 하는데 북한은 이를 악물고 해냈어요. 킬체인 문제가 여기서 아주 쟁점이 된다고 보는 것이 우리가 2020년대 중반까지 킬체인 타격 예산에 9조 원 정도의 예산을 책정하고 있는데 이 중에 7조 9천억 원, 90%가 지대지 탄도미사일이나 순항미사일입니다. 이동식 발사대나 이런 어떤 그 고체 연료 미사일을 타격할 만한 전략들이 아닌 것이죠. 이거는 육군의 유도탄 사령부 배불리기 위한 유권 패권주의의 대표적인 산물입니다. 지금 북한이 현대화되고 있는 방향은 이런 식의 킬체인으로 제거될 수 있는 미사일들이 아니고 보다 더 생존성이 뛰어난 다양한 옵션으로 우리 킬체인에 대한 이번에 북극성 이호는 기술적 상세 전략이다. 그런 면도 있습니까? 뭐 의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상대적으로 항상 무기체계 발전은 창과 방패의 관계가 있는 것이고 진화하는 것이고 또 양측이 서로 무기체계의 진화와 함께 개념했지만 그 대부분이 그대로 실전에서 사용한다기보다는 엔진 시험의 목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에 낙하 지점이 어딥니까? 이게 자디즈 160km 전이죠. 그러니까 이 사거리는 550km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일본의 방공 식별구역에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조정된 사거리란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전쟁 때 바다에다 쏠라고 이거 개발한 거 아니거든요. 이것의 정상적 사거리는 2,500km입니다. 그 다음에 은밀하고 신속하게 이 탐지되지 않는 가운데 쏘기 위한 미사일이에요. 그렇다면 이동식 발사대에다가 고체 연료를 사용하는 이 미사일은 제가 보기에 중거리 미사일용으로 개발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그 다음에 더 궁금한 건 뭐냐면은 이게 선제 공격 전략이냐 2차 보복 전략이냐 하는 거예요. 문제는 북한의 핵태세입니다. 제 생각에는 액체 연료 미사일을 제1격으로 삼고 북한이 제2격 보복 능력, 응징 보복 능력으로 준비하는 게 고체 연료 미사일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다양한 해석